일단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커뮤니티 글을 올려드렸더니 규제를 해서 폭등했다는 이런 논리가 있어요. 여기 뭐 문재인 정부가 규제를 해서 폭등했다. 그래서 나는 규제를 풀겠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규제를 풀자마자 반등하잖아요. 그죠? 이게 문통 정부 때 위선을 놓쳐서 그래요. 이게 규제를 한다고 말만 하고는 사실은 다주택 규제를 안 했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안 했고, 임대사업자들은 다 양도세 중과 배제해줬고, 법인 만들면 빼주고, 근데 규제를 한 게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마지막에 말기에 대출 규제나 조금 제대로 했었나? 그래서 나왔던 하락인데, 이거를 뭐 규제를 해서 폭등했으니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떤 시절이 되어야 하냐면은, 부동산에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사실은 MB예요. MB를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은 이걸 성공했었습니다. 의외로 그게 성공했던 이유는 노무현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요거를 풀어헤친 게 박근혜 정부였지 그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를 했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버블이 어떻게든 형성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형성이 돼서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 어차피 원래 가격으로 회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는 때의 경제 충격이랑 어느 시점이 됐을 때 갑자기 확 떨어졌을 때의 충격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거를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 연착륙이라고 하는데, 연착륙을 해야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경매가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요 여기서 또 경매가 쏟아져 나니까 악순환이 반복돼서 그 후에 또 급하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면 완전히 일본처럼 망가져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착륙을 유도해야 되는 큰 사명이 있는 정부예요. 그런데 이 연착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어떤 시기 동안에 서서히 하락을 시켜야만 돼요. 만약에 이 시기 중에 3분의 1을 조금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오르면 더 문제고,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돼도 문제예요. 물론 지금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거니까, 그죠?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작년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이후에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서서히 이렇게 연착륙 시키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만에 하나 여기서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디까지 가다 이 시간을 연착륙한 시간을 다 까먹고 어느 순간에 더 오르다가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큰, 이때도 충격이 컸지만은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이렇게 올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점점 일본의 예로 가게 되는, 연착륙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지금 다주택자 작전 세력은 왕건이들은 좀 빠져나갔지만은 아직도 1인 100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물량이 그렇게 되면 경매로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의 이 반등이 거래량이 동반된 게 아니면 사실은 허수거든요. 여전히 실거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회복이 되진 않을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을 봤을 때에 지금 헝다 같은 회사들이 막 파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생기면서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지금 이게 문제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PIR로 치면은 이제 중국 다음이지 않습니까? 거의 우리나라보다 위에 있는 도시들, 서울보다 위에 있는 도시들은 다 공산주의 국가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서울이라서 괜찮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PIR로 치면은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되게 위험한,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 공산주의 아닌 나라. 공산주의야 워낙에 하층민들이 아래로 깔고 가는 계층이고 위에만 잘 사니까 당연히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 공산주의나 문제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탑티어입니다. 지금 위험한 것에 중국 다음으로. 중국은 공산주의냐 자본주의자 약간 그 중간쯤에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산주의죠. 뉴욕이 한 11 정도니까 우리가 PIR이 한 20에서 25 사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버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게 여러분 글로벌하게 이게 진짜 10 아래로도 떨어집니다. PIR이. 우리나라가 소득이 증대되지 않는다면은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너무도 투기적인 자본이 갭투자를 하는 바람에 지금 지금 정신 나간 세력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국토부가 실거래가 허수거래 지금 관리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그걸 보면은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은 다주택자 규제가 제대로 들어갔을 때, 다주택자 규제. 그러니까는 다주택이라고 하는 게 1인 막 100채씩 해서 투기하는 사람들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양도세를 어떻게 제한을 하고 양도세 중간화, 거기다 보유세를 올렸거나 그랬을 때에 이게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노무현의 말기 정책이었고,
그걸 유지한 게 MB였어요. 문통 때는 끝까지 안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비판한 이유가 그거예요. 끝까지 안 했어요. 뭐 아니 양도세 중과를 한다고 하고 안 했는데 뭐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안 내도 되는데 그걸 누가 투기를 안 하겠어요. 실거래가 허수거래는 단속한다고 해놓고 그걸 만방에 알렸어. 그리고 규제는 안 해. 뭐 꼴랑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그거 누가 안 하겠어요. 그 실거래가 허수거래 아파트 분유회에서도 했겠다 그걸. 그래서 그런 위선 때문에 규제를 하니까 폭등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양도세 부여를 끝까지 안 하게 되면 갈 때까지 가다가 무너지는데 이제 그게 무섭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이번 더 오르다가 나중에 오는 하락은 정말 무서울 겁니다, 여러분. 이 반등이 여러분 아주 막 강하게 예전처럼 오를 것 같지만 또 그러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또 금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거고, 여러모로 우리는 점점 더 안 좋은 시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문통 때도 했던 얘기인데 그 MB 때 MB야 뭐 전 잘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MB 때 부동산 정책을 하던 그 참모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 뭐 기재 뭐 누굽니까 국토부든지 기재부든지 그 정책을 했던 그 장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은 제가 문재인 정부였으면은 그 사람을 안 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때 잘했거든요. 잘한 사람을 써야지 잘 못한 사람을 안 치면 안 된단 말이죠. 물론 이제 여기서 더 급락을 막기 위해 약간의 부양을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은 이게 자칫 오버페이스로 가게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이 정도 반등했을 때 대출은 규제를 해야죠. 지금 가계부채가 이 모든 근원에 버블붕의 모든 근원이 대출인데 대출을 지금 뭐 다주택자 갭투자 하도록 뭐 다 하고 뭐 분양권 뭐 어떻게 투기를 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풀어헤치는 게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어쩌자는 얘기예요. 영원한 투기로 오를 것 같지만은 지금 왕건이 똑똑한 투기 세력들은 빠져나왔고 지금 남아있는 투기 세력들은 그냥 물리는 겁니다. 물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제적으로 서민들이 돈이 없고 대출이 꽉 차가지고 더 사줄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갭 투자니까는 할 수 있지 않나 싶지만 이제 이자 감당도 힘들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돼서 마지막까지 헛발질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